안녕하십니까? 정신일입니다. 채널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이번 코너는 문재인 정권에 요즘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 댓글들을 좀 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근거는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역대로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다른 분이 또 대댓글에 누가 그래요? 뭘 잘한대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대깨문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래서 준비한 코너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좌익 인사들이라는 영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 말은 문재인 정권이 취임을 할 때 취임사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그들은 뭐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조국 사태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비롯해서 그 여파로 퍼져나가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보여줬던 그 수많은 위선들, 어떤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했죠. 그러니까 청와대 칼날을 들이대면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그 명분을 내세워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하면 어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매도를 하고, 그들을 뭐 비민주적인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심지어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좌익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비판에 나서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죠. 유재일이라는 분입니다. 유재일이라는 분은 굉장히 이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을 파시스트라고 이미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에 비교를 했죠. 히틀러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권이었어요. 히틀러 정권도. 근데 어떻게 됐죠? 굉장히 파시스트로 흘러가면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굉장히 비인권적인 행동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번 문재인 정권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재일 씨는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치의 괴벨스가 있다면 문재인 정권에 유김이 있대요. 이 유김이 정확히 이 기사에는 실명 거론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언론의 프로파간다를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 봐서는 유시민 김어준 같아요. 유시민 김어준이 괴벨스와 같이 민중을 선동을 하고 세뇌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유재일 씨는 어떤 친문 패권주의, 그러니까 뭐 문재인을 반대하면 그게 민주당이어도 상관없어요. 다 까버려요. 대표적으로 까인 사람 누가 있죠? 이재명 씨 있죠. 그다음에 금태섭 씨 같은 경우도 요즘 뉴스 나오는 게 뭐 조금 뭐 다시 중용을 해서 쓰는 것 같이 액션을 취하더니 그 지역에 공천을 끝내지를 않고 계속 무슨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또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칼날을 들이댔다 이거죠. 금태섭 의원이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하여튼 반대만 했다 하면은 민주당이어도 상관없어요. 다 까버려요. 그리고 주로 주류를 이루는 게 586 세대들인데 이 586 세대들은 굉장히 그 특권을 누려온 세대죠. 그러니까 87년 6.1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를 하면서 굉장히 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젊은 나이에 정치계에 일찍 들어왔고 계속 이제 정치계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가로서 또는 뭐 어떤 다른 분야에서 계속 성공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뭐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뭐 임종석 같은 사람들이죠. 임종석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패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유재일 씨가 비판하는 건 그거예요. 이들은 이 586이라는 거는 또 다른 세력화가 되었고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고착화된 대한민국의 패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586 세대들의 보좌관들을 보면은 뭐 2, 3년 후배들이 그들을 뛰어넘는 걸 허락을 안 해줘서 계속 그들을 보좌관에만 남아있고 국회의원은 지들이 헤쳐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 정권이 사모펀드 정권이다라고 또 이분은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 등을 통한 부정한 자산 증식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드리는 김경률 그 참여연대 회계사분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국이 어떤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뭐 유시민 씨가 그 신라젠을 통해서 또 뭐 굉장히 많은 수백억 또는 수천억 이상의 어떤 자산을 증식하거나 뭐 어떤 뒷돈을 챙겼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시민 씨가 그렇게 커버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재인 정권, 지금 현재 대깨문에서 탈출을 못하는 사람은요, 지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유시민 씨처럼 뭔가 뒤에서 받아먹었을 것 같은 사람 외에는 다 탈출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유지엘 씨 아무것도 안 받아먹었으니까 탈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비교해서 굉장히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임미리 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뭐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고소한 민주당을 또 다시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고 이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칼날을 들이대면은 이것들을 들이대는 칼날을 다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는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명분 하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니들이 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게 진전성이 안 느껴지니까 일단 니네 힘을 좀 빼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만 빼고 투표를 해달라라는 게 요 칼럼의 요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받는 얘기겠지만 뭐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뭐 이게 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 그리고 그 전에 뭐 좌익 인사들 뭐 새누리당만 빼고 자한당만 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 난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인 시절에는 그런 얘기 지들이 많이 해놓고선 지들이 그런 얘기 들었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아까 앞에서 얘기한 유지엘 씨가 얘기한 파시스트,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신성화시키고 자기네들을 통해서 다 같이 뭉쳐야 된다라는 전체주의에 꽉 사로잡혔다는 거. 이게 누구 눈에나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조금만 비판을 하면은 다 적폐로 몰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판하면 다 적폐예요? 민주주의가 그런 건가? 민주주의라는 거는 사람은 개개인은 누구나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 절차, 그 다음에 민주적인 어떤 의견 교환, 토론 등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 누구를 비판하면 안 돼요? 여기 북한인가? 아니 문재인 씨 김정은이에요? 웃겨, 진짜 웃기지도 않아. 누구든 비판할 수 있어요. 나도 할 거야. 그래서 열받아갖고 뭐 다른 사람들 뭐 아까 여기 나오시는 뭐 어떤 다른 분들 뒤에 뭐 진중권 씨라는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진중권 씨나 김경률 씨나 다 뭐라 그랬어요? 나도 고소해봐 그러면. 그리고 자기들도 민주당만 빼고라고 프로필 사진 바꿔버렸죠. 아휴. 그냥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스피커 누구 있어요? 진중권 씨가 있죠. 진중권 씨가 뭐라 그랬어요?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전 동양대 교수죠. 그만뒀죠. 정치가 이성 없는 좀비, 윤리일은 깡패를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대깨문들 그냥 이성을 잃었어요. 정치가들이 막 이렇게 막 임미리 교수님 막 고소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일반 대중들이 정신을 잃고 이 대깨문 좀비들이 문재인 욕하면 잡아먹을 거야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윤리일은 깡패, 누구 욕했다, 만약에 문재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칼날을 들이댔다, 그래갖고 지금 뭐 완전히 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네들이 임명해놓고 지네들이 까고 있죠. 깡패들 아니야, 깡패들. 윤리의식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조국이나 청와대에 수사에 칼날이 들어왔으면 대통령이 할 말은 딱 한 워드밖에 없어요.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 라는 말 한마디.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를 해주고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 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거는 그 어떤 자기네들이 뭐 독재라고 까제꼈던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검찰이 칼날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한 적 없다고요.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드루킹 사건이나 김경수 경남지사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어떤 청와대 하명 수사, 울산 선거시장 개입 이런 데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의심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합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저희 영상에서 다루는 마지막 분은 김경률 회계사세요. 이분은 뭐 참여연대 소속이었고요. 그 지금은 참여연대 탈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공인 회계사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재벌들의 어떤 지배 구조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그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오셨고 비판을 해오셨고 계속 의견을 제기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는 조국과 문재인 정권의 사모펀드, 그 다음에 어떤 투자 비리 이런 것들을 캐고 계세요.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겠냐고요. 그리고 이분은 조국 펀드에 대해서도 조국이 직접 분석을 했을 거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이제 회계사시다 보니까 본인이 또 이제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경제학 박사라든지 금융학 박사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이제 싹 모아서 이제 같이 팀을 이뤄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거는 조국의 어떤 권력 구조적 비리 권력 구조형 비리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미 좌익 쪽에서 지식인들 중에 문재인한테 뒷구녕으로 받아쳐먹은 거 없는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좌익들 인사들 중에. 근데 이제 등을 안 돌린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직도 문재인 정권한테 받아먹을 게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이해찬 씨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 뭐 신라젠 의혹이 있죠. 그다음에 이거를 빨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뭐 김어준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말고는 벌써 다 등 돌렸어요. 그러니까 대깨문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미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탈출했고 지식 있는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받아 처먹을 거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받아 처먹을 것도 없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은 이거는 앞에서 아까 그 진중권 씨가 얘기한 이성을 잃은 그냥 좀비, 윤리를 잃은 깡패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대깨문을 탈출 안 하면 이성 없는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식을 가지고 탈출을 하자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요. 요즘 제 영상에 자꾸 대깨문 분들이 댓글을 다시는 것 같아요. 뭐 근거는 없어요. 문재인이 역대급으로 잘하고 있대요. 누가 그래요? 뭘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또 대댓글 달리면 거긴 또 답변이 없으세요. 그리고 뭐 또 뭐 다른 뭐 저희가 이제 일본 반응 같은 걸 많이 다루니까 또 그거랑 또 비교를 해갖고 문재인 잘하고 있다는데요. 뭐 이런 걸 남기시더라고요. 저희는 솔직히 다른 그런 거 일본 반응 유튜브 안 봐요. 저희가 일본 반응 하고 있지만 그거 안 봐요. 왜 안 보냐면요. 대부분이 뭐 되게 이상하게 일본을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멤버들이라고 정확히 저희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일본에서 최소한 도쿄 내에 있는 꽤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해서요. 뭐 대학원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했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뭐 일본 내에서 이미 직장 생활하고 뭐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일본 전체를 우익이 장악한 사회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못 살아남겠죠. 그리고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우익들은요. 경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110번이거든요. 여긴 110번에 전화해갖고 만약에 우익이 나타나고 동네에서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110번 전화해갖고 딱 전화하면 뭐 이렇게 물어봐요. 사건입니까? 사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익이 나타났어요. 이러면요. 나와갖고 처리해줘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갖다부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디에요? 얘기하면 바로 와갖고 처리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을 장악한 것처럼 얘기를 해놓는다. 그들은 일본의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이 그들하고 조금 결탁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거랑 똑같죠. 뭐 저기 뭐냐 문재인이 저 극좌 애들 저기 뭐 김정은 찬양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랑 결탁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김정은 찬양하는 애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냐고요. 뭐 정신 나간 소리지. 그 사람들이 주류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신 나간 소리지. 진작에 대한민국 북한이 다 팔아먹었어야지. 근데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성적으로 이 사건과 어떤 일본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측면에서 좀 만든 영상이고요. 그 대깨문에서 출발하지만 대깨문들은 결국엔 뭐다? 지능 없는 좀비다. 우리는 지능 없는 좀비가 되지 말고 우리 영상을 좀 보시고 조금 깨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현재 지능 없는 좀비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